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명제에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학교 수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명제 단원에서 처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를 배웠었습니다. 뭐가 있었었죠? 명제랑 그리고 조건, 진리 집합, 그리고 각각의 명제와 조건에 대한 부정도 배웠었고요. 조금 특이한 부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어떤 거였죠? 그리고랑 또는이 들어간 조건에 대한 부정까지 다뤄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명제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 하는데요. 어떤 특이한 명제냐? 우리가 그리고랑 또는이 들어간 조건을 다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랑 또는처럼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헷갈리고.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뭘 의미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에 자기 지식으로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나가볼까요? 일단은 바로 이제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예시를 조금 다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구체적인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한번 문장 봐볼까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장을 명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명제라고 할 수 있으려면 참, 거짓을 명확히 말을 해야 되는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판별해 줄 수 있나요? 판별할 수 있죠. 이 문장은 명제가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일부분만 봐볼게요. x는 0보다 크다. 이 부분만 보면 사실 명제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만 보면 뭐예요? x의 값에 따라 x가 진짜 양수면은 참이 되고 x가 음수면은 거짓이 되는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조건이지만 그 앞에 모든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모든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 전체 문장으로 보면 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조건에다가 이 모든이랑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문장은 명제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만 보면 조건이지만 그 조건에다가 모든이나 뒤에도 할 건데 어떤이 들어가게 되면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든이랑 어떤이 들어간 명제의 참과 거짓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명제라는 건 이해를 하셨을 테고,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다. 참입니까? 네, 참이죠. 쉽게 대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요? 모든 자연수는 1, 2, 3, 4, 5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은 0보다 큰 게 맞으니까 모든 자연수가 이 조건을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반면에 한번 옆에 봐볼까요? 자, 옆에 넘어오셔도 어떤이 들어갔어요? 지금 원래 여기 있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노란색 부분만 있다면 조건이지만 어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문장으로 보면 우리가 참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제거든요, 이 문장은. 자, 그럼 참거짓 판별해 봅시다.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자, 거짓입니다. 자, 대답 못한 친구들. 자, 어떻게 거짓인지 판별했을까요? 이 어떤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까는 모든이었잖아요. 정말로 자연수, 우리가 아는 모든 자연수가 이 조건을 성립했기 때문에 참인 거였어요. 하지만 이 어떤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은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성립을 한다면, 단 하나만이라도 이 조건을 성립하는 원소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참인 거예요. 근데 거짓이라고 대답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단 하나라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실수 중에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실수가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단 하나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담이긴 하지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요. 뭐죠? 뿔마 i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보다 더 큰 수로 확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참 거짓을 판별해 봤는데, 자,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봤으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아까 요 노란색 부분은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조건 P이다. 이런 식의 문장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서는 구체적인 예시였지만 조금 더 일반화해봤어요. 요게 P만 보면 조건이지만 모든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참 거짓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명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도 조금 더 일반화해볼게요.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렇게 생긴 문장이 되었죠. 그러면은 각각의 문장이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조건이 등장했다는 건 항상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 U가 문제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다시 위로 잠깐 올라가 보면은 윗 문장에서 전체 집합은 뭐였냐면 바로 여기 있는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든 자연수가 이걸 성립해서 참이라고 대답한 거였고요. 이 문장에서의 전체 집합은 이렇게 실수였습니다. 문장 안에 숨어 있었죠. 실수가 전체 집합이고 그 전체 집합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하나라도 원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대답을 한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예 따로 전체 집합은 이거이고 이 문장에 대해 참거짓을 구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이렇게 전체 집합이 무조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조건이 등장하면은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모든 X에 대하여 P다. 이 문장이 참이려면 과연 어때야 하냐면 P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또 뭐가 등장하냐면 진리집합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진리집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진리집합은 어쨌든 집합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다고 했고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참이 되는 전체 집합 중에서 참이 되는 원소만을 모았을 때 정확히 이 P의 진리집합에 모든 게 들어가야만, 모든 원소가 성립해야만 이 문장이 참이 되잖아요. 아까도 볼까요? 모든 자연수가 이 식을 참이 되게 했기 때문에, 즉 모든 자연수가 이 조건의 진리집합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참이라고 말한 거였거든요. 결국에 진리집합에 모든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진리집합이 그냥 모든 원소 전부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일 때 바로 위에 있는 이 명제, 이게 명제죠. 지금 명제가 참이 된다고요. 참. 그러면은 언제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짓인 예는 아직 안 다뤄봤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우리가 거짓인 명제는 다뤄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게 거짓이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진리집합에 모든 원소가 안 들어가면 되겠죠. 즉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닐 때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바로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기만 한다면 거짓이 되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p가 성립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x가 진리집합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진다면 거짓이 되는 거겠죠. 반대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이 들어간 문장을 살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명제가 됐었고요. 얘는 언제 참이냐, 언제 거짓이냐, 이걸 따져볼 건데 우리가 예시로서 본 거는
어떨 때 거짓인지 한번 알아봤었잖아요. 어떨 때 이 문장이 거짓이었죠? 전체 집합에서 하나라도 찾으면 되는데 정말 한 원소도 없는 거예요. 실수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없었다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했을 때 언제 위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 된다고요? 언제 진리집합에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진리집합이 모일 때 공집합과 완전히 같아질 때 이때 명제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참일까요? 이 실수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참이거든요. 물론 이건 거짓이지만 전체 집합 중에서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전체 집합에서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 단 하나라도 찾으면 된다고요.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어떤 원소가 들어있기라도 한다면 그때 바로 어떤이 들어간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갈까요? 처음 들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시와 함께 보신다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이 명제가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일 때 참,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 아닐 때 거짓 이런 식으로 의미 없이 외우시지 마시고 항상 이러한 간단한 예시를 드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해만 하신다면. 요거를 한번 교과서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86쪽에 나와 있고요. 한번 같이 밑줄을 그어 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모든이 들어간 문장이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자, 물론 조건이 등장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주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문장에 들어있든 아니면 전체 집합을 따로 줬든 그랬을 때 이 모든 x에 대하여 조건 p다. 얘가 참일 때는 언제라고요? 모든 원소가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다 조건 P가 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집합 안에 모든 원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확히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을 때 바로 이 명제가 참이 되겠고요. 반대로 거짓이 되려면은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게 아니게 되는 거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당연히 거짓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건데 얘도 당연히 전체 집합 나올 거고요. 자,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려면은 어떤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어떤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거 하나 써주고 갈게요. 뭐라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어떤 원소 X가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어떤의 의미가. 그랬을 때 그럼 얘가 참이려면은 우리는 이 조건 P를 성립하는 X 하나만 찾아도 되는 거거든요.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조건 P를 참이 되게 한다는 거라고요. 따라서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했을 때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 있든 100개 있든 어쨌든 공집합만 아니면 무언가 있기라도 한다면은 이 명제는 참이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진리집합,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절대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장난 같지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모든이 들어간 경우 그리고 어떤이 들어간 경우 따로따로 구분해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를 하셨으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겠죠. 교과서
7쪽으로 넘어오시고요. 문제 6번입니다. 한번 동영상 멈추고 풀어보시고 나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아예 줬죠.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네요. 그리고 1번과 2번에 명제에 대한 참 거짓을 판별하라고 했어요. 일단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모든이 들어갔네요. 모든, 그쵸? 모든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예이다. 만약에 얘가 참이려면은 뭘 보여야 돼요? 참이려면은 진리집합이 이 전체가 될 때 그때 참이 되는 거고, 언제 거짓이다?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모든 원소가 진리집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짓이 되겠죠. 자, 이 중에 뭘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루트, 제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게 그대로 벗겨진다. 자, 그대로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중3 때 배운 사실이죠.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을 때 이게 그대로 이렇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똑같이 바라보는 게 절대값 x랑 결국에 똑같았었거든요. 절대값 s도 그대로 절대값이 벗겨지는 경우와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언제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면 되고, 오히려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지만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에 대한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했을 때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벗겨지는 경우는 언제만이다? 바로 요 경우만이다. 즉 0보다 큰 이런 실수인 경우만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전체 집합이 되나요? 안 되죠.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거짓인 경우 있죠? 자,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은 거짓이 되는 건데, 자,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체 집합은 가장 큰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P는 그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인데, 부분 집합이 될 텐데, 이 P랑 U가 같지 않는다는 얘기는 P와 U 사이,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에 어떤 원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자, 이 말은 뭐다? 자, 이 공간이 뭐죠? P를 제외한 바깥 부분. 이 공간이 뭐죠?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P의 여집합에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고요. 즉, 이 말은 뭐냐? 두 개가 같은 뜻인데 이렇게 보여도 되고 거짓임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보여도 되거든요. 자, 방법 2로 보여볼게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여집합에 어떤 원소가 하나라도 있음을 보이면 된다고요. 즉, 얘가 성립하지 않는 어떤 예시 하나만이라도 찾아오면 된다는 거거든요. 뭘 찾아오면 되겠어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찾아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울 거예요. 근데 얘는 어차피 안에가 마이너스 1 제곱은 1이잖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인데 여기 안에 있는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이랑 같지가 않죠? 그쵸?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같지가 않다고요. 그러면은 얘 성립하지 않는 전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 찾아냈네요. 예시 하나 찾았죠? 성립하지 않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저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라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그래서 특별히 이런 성립하지 않는 예시 있죠. 성립하지 않는 예시. 즉, 조건 P. 요 조건. 요게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 P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를 지금 하나 찾았단 말이에요. 이 원소. 예시를 하나 찾았거든요. 얘를 이제부터 반례라고 부르겠습니다. 반대되는 예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하는 예시다. 그래서 반례라고 부를 거고, 이 경우 모든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모든이 거짓임을 보일 때는 반례를 하나 찾아도 충분히 거짓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셔도 되고 달래를 하나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해결해 볼게요. 지우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어떤 이네요. 어떤 x에 대해서 이 조건 P이다. 조건 P가 부등식이네요. 2차 부등식. 자, 그럼 얘도 참인 경우가 있고 거짓인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이 들어간 문장은 언제 참이었어요? 진리집합에 어떤 원소 하나라도 들어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고요. 이거일 때 바로 참이 되는 거고 그럼 언제 거짓? 어떤 x에 대해요? 조건 P이다. 이게 언제 거짓? 아무것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공집합일 때 바로 거짓이 된다고요.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겠죠? 그러면은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찾아야겠죠. 전체집합은 실수 전체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찾을 건데요. 즉 2차 요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찾아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은 우리 어떻게 찾아야 돼요? 2차 함수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 좌측에 있는 식을 2차 함수로 보고 얘를 지금 그릴 건데 얘가 지금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네요. 즉 x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딱 여기 만나는 점은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다는 건 x축을 기준으로 x축 포함해서 밑에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만 들어가요? 딱 이것만 들어가겠네요. 즉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뭐만 있다? 딱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했을 때 대문자 P에 들어가는 원소가 마이너스 2밖에 없다. 자, 지금 이거 2차 부등식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걸 찾고 진리집합의 원소가 그럼 있네요? 한 개지만 있어요. 공집합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가 어떤이 들어간 문장이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 알아보고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고요. 방금 전에 한번 다시 설명하지만 이 모든이 거짓임을 보일 때 다른 방법을 지금 설명해 줬어요. 언제 거짓이에요?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 아닐 때잖아요. 이거랑 같은 말이 뭐다?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다.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뭐다? 이렇게 P가 있고 P의 여집합에 어떤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하나만 찾으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P다라는 문장을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 예시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제? 발레라고 부르겠다. 발레라고 부르겠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든가 어떤이 들어간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이 명제에 대해서 알아냈으니까 명제 부정도 해봐야겠죠? 뭐든가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떠올리는 게 좋기 때문에 먼저 구체적인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자,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러한 명제가 있네요. 모든이 들어간 명제입니다. 자, 얘를 우리 부정해보세요 라고 했어. 부정해보세요. 부정은 아니다만 붙이면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럼 부정을 하려면 아니다만 붙였다 한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모든 학생은 안경을 안 썼다.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아니거든요, 부정이. 틀렸거든요. 자, 왜 틀렸는지를 볼게요. 모든이 들어간 문장은 단순히 아니다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부정을 배운 거 기억나시겠지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한 명제는 거짓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한 명제는 참이라고 했었죠. 자, 이 규칙을 가지고 이 문장을 찾아볼 거예요. 지금 틀렸거든요. 그럼 올바른 부정은 어떻게 써야 할까?
그걸 찾아볼 건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 지금 이 성질을 이용하겠다고요. 참, 거짓이 반대되는 거. 그러면은 이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만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 문장이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이 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문장이 거짓인 경우가 언제일까요?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가 거짓이야. 이런 경우는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 전체 학생이 3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이 거짓이려면 예를 들어서 30명 다 안경을 안 썼어요. 그러면 거짓 맞죠? 혹은 29명은 안경을 썼는데 한 명만 안 썼어요. 그 경우에도 이 문장은 거짓이죠.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15명은 쓰고 15명은 안 썼어도 이런 경우도 이 문장은 거짓이라고요.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쓴 게 아니니까. 이런 다양한 경우의 거짓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부정은 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에서 부정은 참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지 이 모든 경우에서 참일까요? 우리가 아까 추측했던 건 모든 학생은 안경을 안 썼다인데 자, 모든 학생은 안경을 안 썼다. 이 경우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다 참이 돼야 되거든요. 왜? 이 경우에 대해서 원래 문장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부정은 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든 경우, 얘가 원래 주어진 이 문장,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참이 되는 문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면은 안경을 안 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안경을 안 쓴 사람이 한 명만 존재해도 참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뭘 쓰죠? 모든이 아니라 뭘 씁니까? 어떤을 쓴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이 여기서도 어떤 학생이 안경을 안 썼다라고 한다면 안경을 안 쓴다라고 한다면 안 쓴다, 안 썼다 상관없지만 안 쓴다, 안 썼다 한다면 보세요. 이 경우도 참이죠. 어떤 학생이 안경을 안 썼잖아요. 어떤 학생 안경 안 썼죠. 어떤 학생 안경 안 썼죠. 이 아까 전에 거짓이 됐던 경우가 참이 된다고요. 즉 결론만 놓고 가보겠습니다. 어떤 결론? 자,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 이게 P였잖아요. P. 그럼 그걸 부정했더니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어버리고 안경을 썼다라는 거는 안경을 안 썼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not P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제 뭔가 규칙성이 보이네요. 어떤 규칙성?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의 부정은 과연 뭘까요?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의 부정. 추측이 되시죠? 여기 어떤이랑 안경을 썼다가 보이니까 얘를 부정하면 왠지 뭐가 될 것 같아요? 모든 학생은 안경을 안 썼다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맞을까요? 추측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아까처럼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자고요. 원래 문장이 거짓인 상황을 여러 개 써볼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전체 다 참이 돼야 돼요. 이 문장이. 왜? 원래 명제와 부정의 명제는 참, 거짓이 정반대거든요. 원래가 거짓이면 부정이 참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원래가 거짓인 상황은 언제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안경을 썼다. 이걸 거짓이라고 말하려면 어떤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안경을 썼다가 참인 경우는 한 개라도 찾으면 되는 거고 거짓인 경우는 언제였어요? 전체가 안경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잖아요. 안경을 쓴 사람이 즉 30명이었으면 30명 전부 다 안경을 안 써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얘가 거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 말고 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만 참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이 경우가 참이 되는 경우는 모든 학생이 안경을 안 쓴 경우만 참이겠죠. 이런 식으로 결론만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P라고 적혀 있던 건 not P.
not P 부정으로 바뀌었고요. 어떤은 모든으로,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었네요. 규칙성이 보이나요? 자, 그럼 지금 구체적인 예시로 해봤지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표로 정리해 봤거든요. 한번 표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이 들어간 명제와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있고요. 얘네들을 부정했을 때 뭐가 될까를 추측해 볼 건데 어떻게 추측했어요? 우리가 참인 경우를 떠올려 보자고 했죠. 언제 이 명제가 참입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게 참인 경우는 언제였죠? 진리집합이 정확히 전체 집합이 될 때였어요. 그러면은 부정이 참인 경우는 언제예요? 얘와 반대되는 경우죠. 얘와 반대되는 경우는 언제다? 원래 주어진 명제가 거짓일 때. 원래 주어진 명제는 언제 거짓이에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닐 때잖아요. 자, 이때 참이 되려면 자, 이것과 같은 뜻이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여집합이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일 거고요.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게 참이려면은 우리는 언제다? 어떤이 와야죠. 어떤 x에 대해 not P이다. 바로 이때 얘가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참일까? 떠올려 봅시다.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가 참이려면 진리집합이 뭔가 있기만 하면 돼.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그러면 부정은 언제 참일까요? 원래 명제가 거짓일 때겠죠. 원래 명제가 언제 거짓이야?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랑 같을 때가 거짓이죠. 이 경우에 참이려면 자,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P집합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여집합을 계산하면은 여집합이 전체집합이라는 거거든요. 얘가 참이 되는 문장은 뭘까요? 전체집합일 때 참이 된다? 이건 일단 모든이 등장해야 되고요. 얘는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이기 때문에 not P가 모든 x에 대해 not P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바로 이 경우의 참이겠죠. 이 경우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한 참이 되는 문장을 찾아준 것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같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참인 명제를 찾아준 거죠. 결론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었고 P이다는 not P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에 대해서 P이다는 모든에 대해서 not P이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암기하시는 것도 암기하시는 거지만 무턱대고 암기하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들 구체적인 아까 예시 들었던 상황들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가고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7번이거든요. 잠시 영상 멈추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재생해주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했네요.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얘가 그러면 지금 전체 집합인 거예요. 전체 집합. 문장에 들어가 있네요. 전체 집합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P이다. 얘를 이제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의 부정은 어떻게 쓴다? 모든이 일단 뭘로 바뀌어요?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 실수에 대하여 not P가 와야 되니까 얘도 부정을 해줘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문장에 대한, 이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에 대한 문장에 대한 참거짓을 따지려면 뭘 따져야 돼요? 전체 집합이 공집합인지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지를 따져야겠죠. 공집합이 아닐 때가 참이고요. 공집합일 때가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성립하는 진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는지 아예 없는지 따져봐야겠죠. 실수 중에서. 하나라도 찾을 수 있나요? 너무 많이 찾을 수 있죠. 뭘 집어넣어서 빼기 10을 했더니 0이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죠. 하나만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찾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에다가 0 넣읍시다. 가장 간단한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0이잖아요. 마이너스 10은 당연히 0이 아니니까 이 문장이 성립하네요. 우리는 이 조건이 성립하는 실수를 하나 찾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이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어떤 실수에 대해서, 실수가 전체 집합이죠? 어떤 실수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이 P가 되겠죠. 그럼 얘의 부정을 말하려면 일단 어떤은 뭘로 바뀌어요? 모든으로 바뀌죠.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 다음에 not P가 와야 되니까 이 P 자체는 x제곱 플러스 1이 x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의 부정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1이 x보다 크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제 이것만 보시고 참거짓을 판별을 해야 되는데 모든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어떻게 참거짓을 판단해요? 진리집합이 U냐 진리집합이 U와 같지 않냐 이걸 따져봐야겠죠. 진리집합이 전체집합과 일치한다면은 참이고 일치하지 않다면 거짓이 되겠죠. 이 둘 중에 뭘 성립하는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 얘를 만족하는 그런 헤드를 찾아야겠죠? 2차 부등식의 헤드, 진리집합을 찾아보겠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해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부터는 1학기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내용이에요. 일단은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 내림차순으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 x축을 기준으로 이 2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2차 함수가 떠 있어야겠죠. 0보다 큰 위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지만 모든 실수가 이 부등식을 성립한다고요. 이러려면 이렇게 떠 있으려면 판별식이 어떤 경우 만나야지만 해가 생기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허근이란 얘기니까 0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럼 얘에 대한 판별식이 정말 0보다 작다면은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참이 될 거예요. 한번 판별식을 따져봅시다. 판별식 따져볼게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죠.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죠. 1 c도 1이네요. 계산하면 1 빼기 4니까 0보다 작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은 만나지 않아요. 지금처럼. 그 말은 떠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말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을 한다고요. 그럼 어떤 경우?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참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보고 또 그것의 부정에 대한 참과 거짓까지 판별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말장난 같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